나 혼자 산다 370회 배우 김지훈 씨의 무지개 라이브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악의 꽃에서의 사이코패스 연기 혹시 보셨나요? 그 손톱 물어뜯는 연기 가히 명불허전이었죠. 외모 분위기도 일변해서 이 배우 진짜 김지훈 맞아? 하고 검색해봤다는 분까지 계셨습니다. 극적인 연기 변신에 이어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건데 몇몇 배우들이 그랬듯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삶을 보여줬다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김지훈 배우가 아주 영리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일상을 보여줬잖아요. 스스로의 발전이 목표다. 이건 뭐 명언입니다. 논어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쉽게 풀어놓은 만화 논어를 보고 있었어요. 학이 실습집 부력 열호. 논어의 시작 구절이라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김지훈 씨가 공자님의 말씀을 실천 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면 살 거라고 하는데 어째 그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번에 큰 수업료를 내고 깨우침을 하나 얻었죠. 나 혼자 산다에서 김지훈 씨가 밤늦게 피자빵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영상이 레이즈드 바이 울브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10부작 SF 스릴러물인데요. HBO Max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포스터에 아예 Only on HBO Max라고 되어 있었어요. HBO Max는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지난 5월 27일부터 국내에도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지훈 씨가 보던 화면은 자막이 붙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화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는데 김지훈 씨가 즉각 시인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연기자임에도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거죠. 우리가 잘못 심지어 범죄에 해당되는 일임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김지훈 씨는 물론 제작진도 이거는 뭐 대실수예요. 한 번은 실수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두 번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그 다음 주 371회 나 혼자 산다에서 자막으로라도 이 점은 사과해야 옳지 않을까요? 뭐 승리 씨라든지 한혜연 씨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냥 출연자 문제로 넘기면서 뒤로 슬쩍 발을 빼는 방송사, 저작권에 민감한 방송사가 불법 다운로드된 영상을 화면으로 보여줘 놓고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체 화면으로 나온 건 아니고 스치듯이 지나갔다고는 하나, 즉시 다시 보기에서 그 장면을 삭제했다고는 하나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전에 올린 나 혼자 산다 관련 영상을 제작진 쪽의 요청으로 MBC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었어요. 대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그 작품을 설명하고자 캡처 화면, 캡처 그림을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걸 저작권 침해라고 한 건데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영상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나 혼자 산다 관련 영상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는데 그쪽에서 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호사다마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살면서 보면 진짜 좋은 일에는 꼭 그렇게 막아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래로 나중에 막아야 될 일을 호미로 막은 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지훈 씨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이걸 계기로 깨우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래 하려던 얘기를 할게요. 김지훈 씨 관련된 얘기. 김지훈 씨가 2002년 KBS 러빙유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배우들이 고 박용화 씨, 유진 씨, 이유리 씨, 이동욱 씨, 그리고 김지훈 씨는 김세아 씨하고 커플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김지훈 씨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대 심리학과라고 들었는데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 집, 학원만 오가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일탈이 오락실 가는 정도인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잘생겼으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탐을 낼 만한 인재였죠.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그 덕에 엠넷 한라인 스쿨 음악방송이죠. 거기서 VJ를 하기도 했는데 일을 하게 되면서 김지훈 씨가 자신이 가수
아이돌 이런 일을 할 제목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았다고 해요. 김지훈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게 이번에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보컬 레슨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김지훈 씨의 노래 실력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김지훈 씨가 2001년에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제 가수는 아니야. 내가 해봤자 립싱크 가수밖에 더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러빙유에 이어서 출연한 2003년 흥분의 박터졌네라는 작품에서는 배역이 작았는데도 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저희 이모가 국어학자세요. 한국어학자 하면은 연상되는 딱 그런 느낌의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TV를 좀 보시지만 그 시절만 해도 TV를 잘 보시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흥분의 박터졌네에 나오는 영구라는 친구가 되게 잘 될 것 같다. 눈빛이 남다르더라.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구라는 인물이 샤기컷에 막 파마를 한 좀 화려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속으로 이모가 의외로 꽃미남을 좋아하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2010년에 제가 TVN 드라마 조선 엑스파일 기차의 비록 때 주인공을 맡은 김지훈 씨를 만나봤는데 그 눈빛을 보고 근성을 느꼈어요. 이모가 이걸 봤구나. 나중에 대성하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소리 없이 응원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김지훈 씨가 이 흥분의 박터전네를 계기로 연기자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SM 엔터테인먼트가 당시에는 이제 아이돌 가수에 주력하던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이 미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탐탁치 않아 했다고 합니다. 기획사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벌써 이 큰 기획사하고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야 할 20대를 그렇게 힘겹게 보내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대요. 2005년 황금사과라는 KBS 드라마에 신창석 PD가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사 쪽에서는 철회 요청 압박이 들어갔는데 신창석 PD님이 뚝심으로 막아서 계속 출연할 수 있었고 2009년 천추태호라는 작품의 사극이었는데 그때도 출연을 했죠. 김지훈 씨가 2001년 S&M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2007년에 이르러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칭 노예문서라 불리는 대형 기획사 와 신인급 배우 가수의 계약서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종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SM하고의 인연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대 기획사하고 개인이 홀로 이렇게 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아이돌들의 경우 그런 예가 몇 건 있었는데 아이돌들은 또 뒤에 그 두터운 팬층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김지훈 씨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김지훈 씨를 3번 만났어요. 일로 3번이나 만난 배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0년 조선 엑스파일 기찰 비록의 주연을 맡았을 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김지훈 씨가 입대를 하면서 화보를 찍었는데 그때 제대를 한 후에 2013년 TVN 이웃집 꽃미남 때 윤시훈 씨, 박신혜 씨하고 같이 인터뷰를 해서 3번을 만났는데 사실은 4번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제 코너를 하나 진행하고 있었는데 배우들을 초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남궁민 씨, 김재원 씨, 고경표 씨, 백진희 씨 이런 분들이 나왔어서 MBC 왔다 장보리가 끝난 즈음이거든요. 김지훈 씨를 한번 모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식당 앞에서 우연히 김지훈 씨를 만난 거예요. 한 5시, 6시 이렇게 이른 아침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건넸더니 김지훈 씨가 정말 그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뭔가 오락실에 갔다가 엄마한테 들킨 것 같은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일행 중에 여자분이 끼어 계셨을 수도 있고 아침 일찍 하는 식당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밤새 놀고 해장하러 오는 식당이니까 너무 놀란 얼굴로 좀 이렇게 흠칫한 표정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라디오 일건으로 이제 명함을 건네면서 매니저 되시는 분한테 전화 한번 달라고 해달라 하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제가 회사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저를 보고 놀랐던 게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김지훈 씨는 모르는 일이지만.
TVN 조선 엑스파일 기찰 비록이 참 좋은 작품인데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13년에 TVN 응답하라 1994가 큰 반향을 얻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세를 넓혀서 지금은 이제 드라마 양대산맥이 됐잖아요. TVN하고 JTBC가. 2010년만 해도 TVN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인지되지 않는 시절이니까 그 전의 작품은 2007년 막대목은 영애씨 정도가 잘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작품임에도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영상미가 뛰어난 실험적인 작품이었죠. 여기서 김지훈 씨가 그 근성을 보여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그 스승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을 아침부터 저녁 7시 막 이럴 때까지 내리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목이 쉬고 탈진을 할 정도로 찍었다고 하는데 조선 엑스파일 기찰 비록의 그 주인공 역할로 첫 번째 연기 변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외모로 인해서 고충 아닌 고충을 겪어야 했죠. 신인 때는 작은 배역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얼굴이 주연급 얼굴이잖아요. 그렇다고 주연을 맡기기에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연기력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죠. 기획사에서는 연기하는 걸 말리고 캐스팅은 잘 안 되고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겠어요. 곱상한 외모와는 상반된 거칠고 가슴이 뜨거운 그런 캐릭터에 대한 갈망이 계속 그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봉인이 풀리는 날을 기다려왔겠죠. 그리고 악의 꽃에서의 백희성 역할로 봉인이 풀린 거예요. 드라마 한 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서 믿고 보는 연기자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는데 김지훈 씨는 당연 후자죠. 이번에 악의 꽃에서의 그 강렬한 역할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해왔다고 하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 들려준 얘기로는 저녁 먹을 때만 고기도 먹고 국수도 먹고 먹방을 제대로 찍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또 밤늦게 TV 보면서 문제가 됐던 그 장면 때 피자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제가 왜 TV에 나온 거 보고 꼭 따라 하는데 그거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맛은 있는데 막 칼로리 폭탄이겠더라고요. 무지개 라이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서 사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스트레칭, 농구, 그리고 보컬 레슨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꾸준히 배우는데도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은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사교육에 일가견이 있었던 좀 치맛바람 꽤나 날렸던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사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스케이트 이런 거는 사실 사교육으로 처음에 틀을 잡아놔야 뒤에 이제 연마가 쉬워지거든요. 그냥 독학으로 스스로 깨우치면 폼 같은 게 엉망이어서 나중에 그걸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좀 비겁한 변명이려나. 그런가 하면 2018년, 2019년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사고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습니다.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알고 하는, 공부해서 하는 진행이어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저도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사고발 프로그램 진행자의 이미지라는 게 있죠. 문성근 씨라든지 정진영 씨, 김상중 씨 같은 분, 김지훈 씨를 기용할 용기를 내준 MBC 시사교양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한 세월 속에 스스로 잘하는 법을 깨우친 김지훈 씨. 그는 이제 연기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길을 개척해 왔기 때문이죠. 시청자는 그가 화라산처럼 잠재력을 뿜어내는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김지훈 씨 이번에 그 불법 다운로드 잘못인 거 확실히 알았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왜 그렇게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김지훈 씨 편이에요. 평생 편이 되어줄게요.